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류탑 내에서 어떤 원리로 매스 트랜스퍼라 불리는 물질 전달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스 트랜스퍼라 불리는 물질 전달은 페이지라 불리는 서로 다른 상에 있는 물질 간의 이동을 말합니다. 중류탑을 예로 들면 기체 상태에 있는 일부 물질이 액체 상태로의 상변화가 일어나거나 액체 상태에 있는 일부 물질이 기체 상태로의 상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류도 크게 보면 분리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전에 언급드렸는데 다른 분리기술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를 통해 분리하는 필트레이션 기술의 경우 이미 서로 다른 상으로 존재하는 피드 성분 중 원하는 입자 이상 또는 이하의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가스 중 함유되어 있는 솔리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를 설치하여 솔리드 입자를 제거합니다. 미스트 세퍼레이션 기술의 경우 베이퍼 중 함유되어 있는 리퀴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로 미스트 엘리미네이터라 불리는 장치를 두어 리퀴드 입자를 제거합니다. 이 또한 이미 서로 다른 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리퀴드 입자만 제거합니다. 즉 일반적인 분리기술은 상 변화 없이 원하는 물질을 분리해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상 간의 물질 전달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런 분리기술을 피지컬 세퍼레이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한 분리라고 부르며 중류와 같이 상 변화를 통해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을 mass transfer separation, 물질 전달을 이용한 분리라 부릅니다. 매스 트랜스퍼 세퍼레이션이 큰 범주에서 피지컬 세퍼레이션 안에 포함이 되지만 증류 기술을 얘기할 때는 서로 다른 범주로 얘기하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류탑 내 베이퍼 리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섞이거나 용해되지 않는 두 가지 다른 상의 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압력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두 물질을 하나의 공간 안에 넣게 되면 두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즉 액체 물질은 기체 물질에 비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로 모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기체 물질은 액체가 차지한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중류탑 내에서도 액체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칼럼 하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기체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액체가 차지하는 공간 이외 모든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중류탑 내 기체와 액체가 흐르는 이유는 칼럼 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피드가 존재하고 피드 유량만큼 동일한 유량을 배출하기 위한 탑, 바텀 프로덕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칼럼 바텀에서는 리퀴드를 빼내고 칼럼 탑에서는 베이퍼를 빼내게 되며 이로 인해 리퀴드는 지속적으로 칼럼 하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베이퍼는 지속적으로 칼럼 상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중류기술을 이용할 때 매스 트랜스퍼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100% 리퀴드 피드 조건일 때 중류탑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경우 이 칼럼을 스트리퍼라 부르며 칼럼 바텀의 순도만을 조정합니다. 이베포레이터가 아닌 중류탑이 사용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성분을 베이퍼 형태로 탑에서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헤비한 성분을 리퀴드 형태로 바텀에서 분리함을 의미하므로 100% 리퀴드 피드 조건인 경우 리퀴드 내 라이트한 성분을 베이퍼로 상변화시켜 칼럼 상부로 분리해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칼럼 하부 쪽에 피드 노즐이 위치될 수 없습니다. 이 스트리퍼의 목적은 피드 리퀴드 중 함유되어 있는 라이트한 성분을 베이퍼로 상변화를 일으켜 분리해내는 것이므로 최대한 많은 양의 라이트한 성분이 베이퍼로 상변화를 일으켜야 함과 동시에 칼럼 바텀으로 분리해내야 하는 바텀 프로덕트 성분이 베이퍼 형태로 칼럼 탑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한 성분을 베이퍼로 상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떠한 원리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퀴드가 베이퍼로 상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정된 압력 조건에서 끓는 전까지 온도를 올리는 방법. 둘째, 고정된 온도 조건에서 압력을 내려 끓는 점을 고정된 온도 조건까지 낮추는 방법. 셋째, 압력, 온도 모두를 조정하는 방법. 중류탑 운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 설계되어 있는 압력 조건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압력 조건을 변경하여 상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고정된 압력 조건에서 끓는 전까지 온도를 올리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중류탑 운전 압력 조건에 해당되는 끓는 전까지 온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변화에 필요한 추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탈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에너지와 hit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의 상태를 말하며, hit이란 열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에너지가 단순한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개념이라면 hit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적인 개념이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인 엔탈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엔탈피란 보이시는 수식으로 정의되는데 내부 에너지와 압력 및 부피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 엔탈피 및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인터널 에너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압력과 부피가 변하는 것이 엔탈피에 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 개념 정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엔탈피에 대한 이해가 증류 기술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복잡한 개념 말고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다른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리퀴드 상태인 워터가 베이퍼 상태인 스팀으로 상변화를 일으킬 때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종류의 힛, 열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스페시픽 힛, 비열이란 1g의 유체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힛을 말하며, 리퀴드 상태인 물의 경우 이 스페시픽 힛은 1칼로리 per gram 디그리 C로 약속을 하였고, 물의 비열을 기준으로 다른 물질의 비열을 정의합니다. 즉, 물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서로 비교한다는 개념으로 비열이라는 한자를 쓴 것 같습니다. 둘째, sensible heat, 현열이란 현재 운전되고 있는 온도 상태에서의 hit을 말하며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흡수된 hi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의 경우 1도를 올리는데 1칼로리 per gram의 hit이 필요하므로 100도의 물의 경우 sensible heat은 100칼로리 per gram이 됩니다. 현열이란 한자를 쓰는데 현은 드러날 현으로, 예를 들어 70도 물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같은 액체 상태라 뜨거운지 모르지만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그 온도를 알 수 있고 그에 해당되는 hit이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셋째, latent heat, 잠열이란 어떤 물질이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흡수 또는 방출되어야 하는 hit을 말합니다. 온도는 변화하지 않고 상변화만 일어나며 잠자를 쓴 이유는 잠겨서 보이지 않으나 숨겨져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즉, 리퀴드 상태인 워터가 베이퍼 상태인 스팀으로의 상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레이턴트 hit만큼의 열 흡수가 필요하며, 반대로 베이퍼 상태인 스팀이 리퀴드 상태인 워터로 상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레이턴트 hit만큼의 열 방출이 필요합니다. 넷째, 엔탈피란 유체가 갖는 총 hit을 말하며 엔탈피는 sensible heat 더하기 latent heat과 동일합니다. 즉,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흡수된 hit과
그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흡수된 hit의 합을 말합니다. 1g의 Saturated Steam 포화 증기 1기압 100도 조건에서 Sensible Heat은 100칼로리/g, Latent Heat은 540칼로리/g이므로 엔탈피는 640칼로리/g이 됩니다. 이제 다시 엔탈피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앞에 언급드린 4가지 hit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이 수식을 바라보면 다른 방향으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류탑의 압력은 고정되어 온전하므로 P는 수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정하면 이제 엔탈피 변화에 대한 함수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일반 상수로 처리하여 수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정합니다. 그럼 인터널 에너지인 E와 부피인 V만 남게 되는데 이는 엔탈피가 센서블 hit과 레이턴트 hit의 합임을 알고 나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일정 압력 조건 및 상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온도를 1도 올린다고 가정하면 엔탈피는 볼륨의 변화가 없으므로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은 센서블 히트 변화량과 동일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엔탈피 변화량은 센서블 히트 변화량과 동일합니다. 실제 리퀴드 온도가 올라가면 볼륨에 영향을 미쳐 변화하겠지만 그 변화가 미비함으로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정 압력, 온도 조건에서 리퀴드에서 베이퍼로의 상변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엔탈피는 볼륨의 변화가 생기므로 이 볼륨 변화에 따른 인터널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고 이 총합은 상변화로 인해 새로 흡수된 레이턴트 hit이 됩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서 상변화가 발생할 경우 엔탈피는 센서블 hit에 레이턴트 hit이 추가로 더해진 합이므로 엔탈피가 왜 인터널 에너지와 볼륨에 대한 함수로 정의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 스트래퍼의 목적은 피드 리퀴드 중 함유되어 있는 라이트한 성분을 베이퍼로 상변화를 일으켜 분리해내는 것이므로 최대한 많은 양의 라이트한 성분이 베이퍼로 상변화를 일으켜야 함과 동시에 칼럼 바텀으로 분리해내야 하는 바텀 프로덕트 성분이 베이퍼 형태로 칼럼 탑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한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한 성분들이 베이퍼로 상변화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엔탈피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함을 이해하셨을 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에서는 라이트한 성분만 상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면 여러 이유로 칼럼 바텀에 라이트한 성분들이 남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에너지 이상의 과잉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즉 라이트한 성분 외에 헤비한 성분 중 일부가 베이퍼로의 상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이퍼 상태의 헤비한 성분들은 스트리핑 섹션에 있는 칼럼 인터널, 트레이 또는 패킹을 통과하면서 칼럼 상부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리퀴드와 만나게 되고 이 차가운 리퀴드 중 라이트한 성분과 접촉을 하면서 서서히 리퀴드로의 상변화가 일으키게 됩니다. 즉 리퀴드 상태의 라이트한 성분들과 베이퍼 상태의 헤비한 성분들이 기액 접촉, 베이퍼 리퀴드 컨택을 통해 히트 트랜스퍼가 발생하고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베이퍼에서 리퀴드로의 상변화를 통한 매스 트랜스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트리퍼의 경우 이 베이퍼 상태의 헤비한 성분들을 보다 정밀하게 정지할 수 있는 렉티파잉 섹션이 없기 때문에 일부 헤비한 성분들은 베이퍼 상태로 라이트한 성분과 같이 칼럼 상부로 빠져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스트리퍼에서 상변화에 필요한 엔탈피가 전달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뜨거운 베이퍼를 칼럼 합으로 넣어 이 베이퍼가 갖고 있는 hit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 방법의 문제는 새로 피드되는 베이퍼를 다시 분리해야 하고 이 베이퍼의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만큼 칼럼 사이즈가 커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증류탑은 직접적인 히트 트랜스퍼보다는 간접적인 히트 트랜스퍼 방법을 택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리보일러라 부르는 열교환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보일러는 여러가지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스팀을 한 미디어로 사용하여 스팀이 갖고 있는 레이턴트 힛을 중류탑 내 라이트한 성분들에게 전달하여 상변화를 일으킵니다. 레이턴트 힛을 전달한 스팀은 동일 온도에서 리퀴드로 상변화가 일어나며 이 리퀴드를 콘덴세이트라 부르며 이 콘덴세이트는 다시 공정내로 순환하여 스팀으로 상변화되고 공정에 재사용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은 왜 스팀의 레이턴트 힛을 이용하여 상변화를 일으키냐는 부분인데, 물 1g을 100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센서블 힛은 100칼로리이나 100도에 있는 1g의 스팀이 갖고 있는 레이턴트 힛은 540칼로리입니다. 즉 뜨거운 상태에 있는 한 미디어의 센서블 힛을 이용하는 것보다 베이퍼 상태에 있는 한 미디어의 레이턴트 힛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빼앗아 올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레이턴트 힛을 이용합니다. 아래 그림은 100% 베이퍼 피드 조건일 때 중류탑이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경우 이 칼럼을 렉티파이어라 부르며 칼럼 탑의 순도만을 조정합니다. 이 렉티파이어의 목적은 피드 베이퍼 중 함유되어 있는 헤비한 성분을 리퀴드로 상변화를 일으켜 분리해내는 것이므로 최대한 많은 양의 헤비한 성분이 리퀴드로 상변화를 일으켜야 함과 동시에 칼럼 탑으로 분리해내야 하는 탑 프로덕트 성분이 리퀴드 형태로 칼럼 바텀으로 빠져나가는 양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렉티파이어 상부는 오버헤드 콘덴서라 불리는 열교환기가 있으며 이 열교환기를 통해 베이퍼가 응축되고 리퀴드로 상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리퀴드 중 일부는 탑 프로덕트로 빼내고 나머지는 다시 칼럼 상부로 보내는데 이 양을 리플럭스라 부릅니다. 이 오버헤드 콘덴서에서도 베이퍼의 레이턴트 힛만큼의 힛을 보통 쿨링 워터를 통해 흡수하고, 쿨링 워터는 이 흡수된 힛만큼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센서블 힛이 증가하게 됩니다. 리퀴드 상태의 라이트한 성분들은 렉티파잉 섹션에 있는 칼럼 인터널, 트레이 또는 패킹을 통과하면서 칼럼 하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베이퍼를 만나게 되고, 이 뜨거운 베이퍼 중 헤비한 성분과 접촉을 하면서 서서히 베이퍼로의 상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베이퍼 상태의 헤비한 성분들과 리퀴드 상태의 라이트한 성분들이 기액 접촉을 통해 힛 트랜스퍼가 발생하고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베이퍼에서 리퀴드로의 상변화를 통한 매스 트랜스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렉티파이어의 경우 이 리퀴드 상태의 라이트한 성분들을 보다 정밀하게 정지할 수 있는 스트리핑 섹션이 없기 때문에 일부 라이트한 성분들은 리퀴드 상태의 헤비한 성분과 같이 칼럼 하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은 왜 오버헤드 콘덴서는 리보일러처럼 레이턴트 힛을 이용하여 워터를 스팀으로 상변화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운동 조건에 따라 다른데 만일 오버헤드 콘덴서의 온전 온도와 힛이 충분하다면 보일러 워터를 이용해 스팀을 생산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 스팀 생산이 어려워 쿨링 워터를 사용합니다. 스트리퍼와 렉티파이어에서 어떤 식으로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스트리퍼는 탑으로 빠져나가는 헤비 성분을 제어할 수 없고 렉티파이어는 바텀으로 빠져나가는 라이트한 성분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바텀 프로덕트와 탑 프로덕트의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통상 탑 바텀 유량 및 순도를 제어해야 하는 중류탑 설계는 이 그림과 같이 진행하여 피드를 기준으로 하단은 스트리핑 섹션 역할을 하며 상단은 렉티파잉 섹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중류탑 내에서 어떤 원리로 매스 트랜스퍼라 불리는 물질 전달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매스 트랜스퍼를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트레이와 패킹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원리로 트레이와 패킹을 선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